반갑습니다. 정함철학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상론으로 보는 5월 무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기 전에 제가 한 5분 전인가요? 제가 아는 사주 예전에 상담 받으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요새 인터넷에서 이제 좀 어떤 연예인이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자살하셨는데 자살하신 지금 연예인 여자분 사주가 이제 또 인터넷을 달구고 있죠. 그래서 그분 사주를 좀 올려달라. 이제 뭐 셜리가 그분이시죠. 잘은 모르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3주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뭐 3주가 나와 있으니까 월, 일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그분 사주가 예전에 봤는데 며칠 전에 갑인일주 그다음에 갑인일주 그리고 월에 가서 정화가 하나 있었죠. 정묘월 그리고 띠가 갑술생이시더라고요. 이분 여자 사주신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분이요 이렇게 보면은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사주는 같은 사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까지 같은 사람은 보통 60명 있습니다. 남녀 합치면. 그리고 이제 일까지 갖추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갑술년 정묘월 갑인일날 태어난 사람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60 곱하기 12지지가 나오니까요. 시가 720명입니다. 이 720명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겁니다. 이 갑술생들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그랬죠. 720명이 다 자살했냐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니죠 당연히. 당연히 아닙니다. 이분 중에 한 분이 자살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많은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사람의 사망 시기를 보는 저만의 관법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 3주만 가지고 풀어댄다? 글쎄요. 그게 얼마나 많은 마음의 울림이 될지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그래서 별로 안 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이제 연예인 사주를 좀 한번 풀어볼까 했는데 온라인이라는 또 특징도 있고 또 남의 사주를 막 이렇게 올리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서 처음에만 한 두세 개 올리고 지금은 그냥 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주를 뭐 재미로 푸는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사주를 진짜 맞춰야 되고 그 사주가 하는 질문 당사자가 간절했을 경우에 그분한테 뭐 얼토당토하는 때려 맞히기식의 해석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질문자가 좀 이렇게 뭐랄까요 진정성이 있어야만이 사주를 논리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잡아내는 것이지 막연히 그냥 뭐 3주 놓고 막 풀어 제껴버리면 그런 해석법 자체가 저는 좀 달갑지가 않습니다. 720명이 1까지 같으면 720명이 똑같은 겁니다. 이 사람이 나와 똑같은 연월 1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다 달라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그냥 제가 본 강의 전에 한번 그냥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넘어가서 뭐 참고로 이제 이분이 좀 뭐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신다라는 게 고인의 명복을 좀 비는 겁니다. 예, 좀 편안히 잘 가셨으면 좀 슬픈 소식입니다. 여하튼간에 기상론으로 보는 5월 무토라 해서 이제 5월은 같은 사마지만 4화와 5화는 완전 다릅니다. 이게 아니 왜 다른가요?라고 이제 의문을 품어야 됩니다. 계절적으로는 같은 여름이죠. 그리고 4월이나 5월이나 다 똑같을 것 같은데 이 5화의 작용과 4화의 작용은 천지 차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천지 차이입니다. 그 역할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좀 설명을 해드리고 일단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월 무토, 이제 5월 무토는 이제 말달입니다. 말달의 무토는 중화 화염이라 해서 이제 중화라고 그러죠. 계절적으로 여름에 들어왔는데 화염, 이제 불길이 치솟는다. 아주 덥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간 임수, 무조건 임수를 써야 된다. 임수를 보아야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차치 간목, 그 다음에는 또 간목을 봐야 된다. 병화작용, 용계, 영미,
병화는 이게 뭐냐면 작용이라는 게 우리 뭐 참작한다, 짐작한다 이럴 때 작자인데 참고해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임수와 간목을 보란 얘기고 두 번째 병화는 너무 더우니까 좀 참고해서 보는 정도 작용 그리고 용계 영미라고 그러는데 개수를 썼을 경우에는 그 힘이 미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궁통보감에서는 임수를 양으로서 좀 강하게 보는 거고 개수는 사달에는 이제 아까 썼죠 이거를 개수를 중이 근데 임수를 쓰는 걸 더 좋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임수를 쓸 때와 개수를 쓸 때의 차이점 그게 있기 때문에 5월은 임수가 먼저 써야 된다는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인감양투, 임수와 간목이 동시에 투관되면 명, 군신, 경애, 자연, 도랑선성, 뭐 권고위연, 우득신투, 연간, 광거일품, 일명, 신미가보, 무인, 임자, 인감양투, 인왕살구, 출장입상, 명파사이라 뭐 이런 데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임수와 간목이 두 개가 이제 투관돼 있을 경우에는 이런 걸 일컬어서 뭐 군신경애라 임금과 신하가 만나서 뭐 잔치를 베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좋다. 그래서 임수와 간목이 있는 게 아주 좋다는 얘기입니다. 음, 임금과 뭐 신하가 뭐 해서 뭐 경사를 이룬다, 잔치를 벌린다.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래서 자연 도랑선성, 자연이 도랑선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뭔가 소리가 난다는 얘기인데 도랑이라는 게 이제 관직에 진출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과거의 급제한 그런 거를 이제 비유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권고이연 그 권위가 드높이 나타난다. 우득신 이럴 경우에 신금이 또 투관되는 경우 그러니까 임수와 간목이 투관되어 있을 경우 신금은 임수를 생하는 뭐 근원지 정도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좋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이 연간에 있게 되면 이럴 경우 관거일품 그 벼슬이 일품이 된다. 일명하면서 예를 든 겁니다. 신미가보 무인임자 이럴 경우 이제 요사주인데요. 인갑 양투라고 그러죠. 이걸 한번 해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히 5월의 무토가 임수와 간목을 보게 되면 뭐 군신회경, 군신경애라고 그랬죠. 군신경애 같은데 군신경애다 양투였을 경우. 이게 임금과 신하가 지금 만난 형국이고 연애 가서 신금이 있으니 더 좋다라고 보게 되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5월의 무토가 이렇게 보게 되면 아주 좋습니다. 이게 왜 좋냐면 간목 이게 또 구조에 따라서 많이 해석이 달라지는데 갑이 월에 있기 때문에 월에 이게 딱 동글자 간목은 나무인데요. 이게 돈입니다. 재물이고 재물이 딱 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가 이런 사주가 일품을 했다. 뭐 그 정도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감양투에 인왕살고 그러니까 인수가 왕하고 살은 높다. 관인이 상생돼 있다는 얘기인데 음, 그게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데 지지로는 좀 인수가 강하다고 볼 수 있죠. 인왕 뭐 그리고 간목이 이게 과연 관인 상생의 구조인가? 인수도 강하고 살도 강하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큰 의미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출장 입상 명파 사이랑 출장 입상이라는 것은 나가서는 장군이 되고 들어와서는 그 뛰어난 재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초안지에 보면 한날 때 그 한신이 떠오르죠. 출장 입상하면 뭐 우리나라는 강감찬 장군 정도 아니면 이수신 장군은 좀 그렇고 저기니까요. 그래서 출장 입상 아주 뛰어난 관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파 사이 이름이 사에 드높인다. 일리는 있으나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혹 지성화국 지지가 이제 화국이 되게 되면 그래서 개수가 적투개수 즉 개수가 투출한 경우 불능대제 이게 뭐냐면 지지가 화국인데 이 개수가 투관되게 되면 개수는 연약한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수라고 하는데 물이 약하기 때문에 불능대제 대제라는 것은 크게 구함이 없다는 얘기죠. 이 여름에 불이 강하게 되면 생명인 목이 다 타버립니다. 이 다 탄 것을 개수가 살리겠다고 홀로 뛰어들었으니 불능대제 이 개수가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 일배, 순환
일배수, 난제라고 읽어야겠네요. 일배수. 이게 뭐냐면 우리가 술 마실 때 한 잔 쓰는 그 술잔을 얘기합니다. 술잔 하나에 담긴 물 가지고는 난 어렵다. 난제 구하기 어렵다. 신화야. 신이라는 게 이게 그 풀섭신인데 한마디로 그 술에 이렇게 이제 불길이 막 섭 같은 걸 많이 넣고 섭은 나무나 이런 겁니다. 건불 이런 걸 넣고 불을 지폈는데 거기에 한 잔에 이런 물을 부은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큰 구함이 없다. 그래서 별로 그 쓰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명합차 사람의 사주가 이와 같으면 즉 호학불권 뭐 호학이라는 것은 호학불권은 배우는데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게 왜 이런 구절에 쓰여 있나 생각을 해보니까 화국은 인수거든요. 그래서 인수는 호학, 학문으로 연결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호학불권, 뭐 공부는 많이 하지만 게을리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역불능성명, 이름을 날릴 수가 없다. 이름을 날리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주 목질 이런 사람들은 눈에 병이 있다. 대표적으로 인체의 질병을 얘기할 때 화는 무조건 뭐 안질, 목질 이런 겁니다. 아니면 심하면 화상도 있고요. 심장병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혈, 고혈압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약득 임수 출간이라 그래서 만약에 천간에서 임수가 출간될 걸 보게 되면 즉비차비라고 그래야겠네요. 즉비차비 좀 어려운데 발음이 즉비차비라 해서 만약에 임수가 투관되어 있게 되면 즉비 아니란 얘기입니다. 차비 위와 같지 않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임수가 투찰되면 좋다란 얘기입니다. 혹토목중중 목토가 강하다는 얘기는 목도 강하고 토도 강하다. 관살도 강하고 뭐 비급인 일간도 강하다. 뭐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전무적수. 전무적수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 적셔줄 물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어지는 구절 같습니다. 화가 이렇게 막 강한데 거기에 토도 많고 또 목도 많다? 그럼 뭐 목생화로 또 이렇게 또 불길이 치솟겠죠. 그렇게 되면 전무적수라 이럴 경우에 적셔줄 물이 없다. 그러게 되면 승도 고빈지배라. 그래서 승도와 같은 외로운 팔자, 가난하고 외로운 팔자의 무리가 된다. 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임자, 금처수자 해서 임수를 용신으로 쓰게 되면 임수가 자식이 되고 임수를 생해주는 금은 바로 처가 되는 겁니다. 이상이 이제 공통보감의 이 5월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일단 한번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주는 5월이죠. 이 5월에 무토 산에 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릇이 괜찮죠. 무조건 봄, 여름에는 나무가 주인입니다. 나무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나무에 신금이 있기 때문에 또 신금은 이럴 경우에는 뭐 장단이 있지만 재물에 한해서는 좋은 작용을 해주는 글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또 여름에 산에 나무를 키우게 되면 이제 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계곡에 있는 물을 끌어다 키우는 구조입니다. 이런 사주들이. 그래서 사주가 대체적으로는 떨어지지 않는다. 괜찮다 사주가. 근데 제가 이 사주는 대운을 적어봐야 될 것 같아요. 되게 그 공통보감에서는 아주 뭐 출장 입상한 격으로 나와 있는데 계사대운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임진대운, 그 다음에 신묘대운, 경 역시 금으로 빠지네요. 예, 좋은 대운이죠 다. 언제부터 이럴 때 신묘 경인대운 때 이 사람은 좋아진다 사주가. 네. 그리고 겨울로 가도 인호가 합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주입니다. 요게 예, 뭐 계절적으로 5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주는 분명합니다. 예. 경신금이 들어와줘야 돼. 이런 사주는 천간에 그래야 사주 그릇이 아주 좋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임목과 오화가 지금 불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 그럼 용신은 뭘까요? 제가 봤을 때 임수가 용신으로 볼 수가 있는데 임수나 신금을 두 개를 용신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용신이 이렇게 있는 사주들이 좋은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뭐 무인의 임자시니까 말년복이 상당히 좋겠죠. 왜냐하면 대문에서 받쳐주니까. 예. 그래서 사주가 상당히 좋아진 사주다. 그리고 지지에 충이 없습니다. 이런 사주들. 자, 요 사주는 공통보감이 아니고 다른 거에서 지금 본 사주인데, 이 사주가 뭐냐면 딱 보니까 이게 공통보감에 있는 사주네요. 기억이. 이게 승도지명으로 나와 있는 예제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얼핏 보면 괜찮은 사주 같긴 해요. 딱 보면. 5월에 더운데 인수는 강할 때 뭐 임수가 떠 있어서 물이 시원하게 해주겠죠. 또 물을 생해줄 수 있는 경금이 있고 이 사주가 나름대로 모양을 갖춘 것 같으나 이 사주에서 가장 안 좋은 게 이 정화입니다. 이 정화가 밑에 뿌리를 딱 내리고 있죠. 그래서 이게 돈도 없고 부모의 덕도 없고 자식 덕도 없고 그리고 육친의 덕이 한마디로 육친이라고 그러죠. 내 부모, 그다음에 부모, 그다음에 내 부인, 그다음에 자식. 결국 이건데 복이 하나도 없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그거는 바로 이 정화의 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남자니까 대운이 어디로 가냐면 이모에서 개미, 갑신, 을류로 갑니다. 가볼 때 다 망가진 사주예요. 이 사주는. 100% 갑목과 을목이 들어오면 이게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럴 때 승도가 됩니다. 승도. 만약에 이 사주가 갑을 대운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요. 폐가 망신합니다. 부도라는 게 부도. 볼 것도 없어요. 이런 사주들은.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아는 분 사주가 임자, 무인, 정사신데 약하죠. 임자니까 예를 보면 정화가 뭐 무토 화생토로 인수로서 무토를 생해준다고 얘기하게 되는데 그거 아닙니다. 예. 그거는 신강신약법에 의한 단순 판단법이에요. 이거 정화가 있게 되면 무조건 외롭습니다. 고독하고 처자식 아무것도 없는 사주들이에요. 천간엔 떠 있으나 지지에 반드시 천간 글자는 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주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차이가 많이 나죠. 뿌리. 그리고 뿌리가 있어도 반드시 좋은 글자가 뿌리가 있어야지 흉신이 뿌리가 있게 되면 아주 없는 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는 간단히 5월의 무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월 무토로 넘어가겠습니다.